유튜브로 인사드리게 된 김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서 유튜브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른 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유튜브로 간단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듣고 또 강의를 듣고 또 동영상 오프라인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강의, 그 많은 전문가들이 전달하는 것 중에서 이거는 좀 빠졌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정관과 직제 규정입니다. 이 정관과 직제 규정은 어떤 기관의 전체적인 운영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공기관 투자 많이 하시죠? 경영 정보를 확인한다든가 홈페이지를 확인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그중 하나의 일환으로 이 정관과 직제 규정, 때로는 직제 규정 시행 규칙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사할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설명 자료를 여러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직무 기술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최소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좀 더 시간이 있으시면 NCS 능력 단위 이 부분, 그 다음에 학습 모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최소 능력 단위의 수행 준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수행 준거는 직무 기술서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보면은 각각의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단위는 어떤 기관 전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직무 전체를 소개하고 있고, 그것을 기관별로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관의 사업 범위, 이 정관상 사업 범위에 따라서 직제 규정이 있고 직제 규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 규정 시행 규칙과 정관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라도 꼭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서 작성 시 활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면접 때, 특히 면접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시면 꼭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공공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가는 경로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일단 홈페이지에서 기관별 공시 내용을 들어가시면 되고, 기관별 공시에서 기관 검색, 그리고 내부 규정, 그 다음에 내부 규정에서 정관, 그리고 직제 규정, 때로는 직제 규정 시행 규칙,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을 들어가시게 되면 내부 규정이 되는 게 나오고, 이 내부 규정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 위에도 보면은 정관 및 내부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 및 내부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 검색란에 정관 해갖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정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참고하셔야 되냐면은 이 밑에 있는 가장 최근에 변경이나 개정된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거는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잘못된 내용, 과거의 내용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있는 내용, 개정된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정관 같은 경우는 2018년 6월 26일 날 변경이 됐네요. 이 정관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1조에 보면은 총칙 1조 국민건강보호법
보험법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이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간 있을 때 잠깐 이렇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 보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 제 37조의 사업 부분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업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1항이라고 표시를 하고 요 밑은 호라고 표시를 합니다. 1항에 총 11개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의 범위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항에서는 공단은 건강보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항을 보겠습니다. 2항. 공단은 장기 요양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행한다. 자, 제가 지금 7호까지 소개를 했고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이렇게 14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관상의 사업의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건강보험의 어떤 채용에서는 어떤 우리 기관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어떻게 조사했느냐 이런 질문이 안 나왔지만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 항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 쉽죠? 저는 정관을 주로 참고합니다. 뭐 보도지를 참고합니다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관상의 사업 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내부 규정 중에서 직제규정 시행 규칙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원래 직제규정을 제가 클릭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업무 분장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그럼 할 수 없이 직제규정 시행 규칙까지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맨 아래쪽 2019년 7월 23일 날 일부 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직제규정 시행규칙, 자, 목적이 나오고 쭉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가 돼 있는데 5뿐만 아니라 별표 1도 있을 거고 그 다른 뭐 9호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직무 분장표를 보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즉,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각 부서 하부 조직의 업무 분장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치고 제9조 1항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획조정실 밑에 혁신기획부가 있고 혁신기획부에서 하는 업무들이 쫙 21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만약에 여러분들이 혁신기획부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 21개 일이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제규정을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우리 공단에 와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뭡니까? 그랬을 때 정관상에 나와 있는 사업의 범위를 크게 제시하고 그 중에 어떤 직무의 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부분 전문가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좀 논리적이고 근거를 통해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관과 직제규정은 공단이나 공공기관에 입사 후에도 항상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즉,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규정집을 딱 옆에 놓고 업무를 수행하셔야지 나중에 외부 감사나 내부 감사에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소명하고 클리어하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정가, 그 다음에 직제규정 참고하시고 입사 후에는 이런 규정들을 참고하시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직제규정 관련해서 통합징수실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업무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 하나하나를 참고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구직활동에 꼭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